1983년 여름, 대전리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모내기를 마친 논에는 초록빛 모가 바람에 흔들리고 강께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표정은 어딘가 불안에 젖어 있었다. 그날 아침 마을 어귀로 흰 모자를 눌러 쓴 공무원들과 삼각대를 들고 온 측량원들이 들어섰다. 낯선 구두 소리와 지도 펼치는 바스락거림이 고요한 흙길을 가르자 주민들은 하나둘 회관 앞으로 모여들었다. 여기부터가 수몰 예정지입니다. 지도 위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설명하는 공무원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심장은 무너져 내렸다. 아이들은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웃으며 뛰어다녔지만 어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공무원은 준비해온 문서를 꺼내 읽었다. 정부는 홍수 조절과 전력 생산을 위해 충주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전리를 포함해 이 일대 마을들이 수몰 지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께는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새 정착지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주 가구는 약 4천여 가구, 인원으로는 2만 6천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상금? 보상금이 무슨 소용이요? 순간 백발의 노인 하나가 벌떡 일어나 외쳤다. 그의 이름은 박노인. 마을에서 가장 연로한 어른 중 한 분이었다. 조상 대대로 지켜온 이 땅이요. 이 논두렁, 이 선산, 이 강가가 다 우리의 피와 땀으로 이어진 삶인데 그걸 돈 몇 푼으로 대신할 수 있단 말이오.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 곳곳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러자 젊은 청년 하나가 소심하게 입을 열었다. 그래도 도시로 나가면 애들 학교도 더 잘 다니고 전기도 수도도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흙길에서 장작불에만 매달려 살 순 없잖아요. 그 말에 순식간에 공기가 팽팽해졌다. 한쪽에서는 맞는 말이지라는 수군거림이, 다른 쪽에서는 조상 욕보이는 소리하지 마라는 꾸짖음이 뒤섞였다. 한 할머니는 눈가를 훔치며 말했다. 나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고 이 마을에서 자라서 이 마을에서 죽을 줄만 알았는데 이제 어디 가서 눈을 감아야 한단 말이냐. 그 목소리에 나이 지긋한 주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울먹였다. 시니어 세대에게 고향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한평생의 기억과 추억이 담긴 인생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수연은 회관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젊은 청년들의 갈등, 노인들의 눈물, 공무원의 무심한 설명까지 모든 것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마음속으로 소리쳤다. 정말 이 마을이 사라지는 걸까? 내가 뛰놀던 강가도, 영희와 함께 웃던 장터도, 교회 뒷마당도 다 물속에 잠긴단 말인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수연은 아버지와 마주 앉았다. 방 안에는 희미한 등잔불이 흔들리고 창밖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아버지 정말 떠나야 합니까? 아버지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말없이 잠시 앉아 있다가 낮게 대답했다. 수연아, 나는 이 땅을 떠날 수가 없다. 여기에 너희 조상 묻혀 있고 내 어머니와 나도 평생 흙을 만지며 살아왔지. 하지만 너희 젊은 사람들은 달라야 하지 않겠냐. 도시로 나가면 애들 공부시키기도 좋고 새 집에서 편히 살 수도 있지 않겠니?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곳을 떠나면 제 삶은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 땅에서 농사 짓고 강가에서 살고 영희와 함께 미래를 꾸리며 살고 싶습니다. 여기가 없으면 저는 어디에도 뿌리를 내리지 못할 겁니다. 아버지는 그의 말에 한숨을 내쉬며 등을 두드렸다. 마음은 알겠다 아들아. 하지만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게 나라가 하는 일인데 우린 어찌할 도리가 없구나. 며칠 후 수연은 영희와 강가에서 다시 만났다. 붉은 노을이 물결 위에 번지고 버드나무 가지는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영희는 손에 작은 손수건을 쥐고 있었는데 그 표정은 평소와 달리 심각했다. 수연아, 우리 가족은 도시로 가자고 해. 애들 교육도 그렇고 생활도 더 편해질 거라고 아버지께서 결정을 내리셨대. 수연의 심장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말없이 강물만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떨구었다. 영희야, 나는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너랑 떨어져야 한다면 내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하지?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도 너랑 떨어지기 싫어. 하지만 가족을 버릴 수도 없잖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수연은 그녀의 손을 잡고 힘주어 말했다. 마을이 잠긴다 해도
우리의 사랑까지 잠기게 두진 않을 거야. 네가 어디로 가든 난 따라갈 거야. 약속한다. 정말이지? 우리 둘이 함께라면 괜찮은 거지? 그래. 돌다리 및 강물이 아무리 거세도 우리는 함께 건널 거야.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미래는 점점 더 불확실해졌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 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대전리 마을 회관에는 매일같이 사람들이 모였다. 낮에는 논밭에 나가 일손을 거두어야 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발걸음은 자꾸만 회관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정부에서 내려온 문서와 보상금 기준표, 이주 대상지 지도까지 빼곡히 붙어 있었다. 사람들의 눈빛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었다. 가구당 보상금이 고작 이 정도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요? 누군가 벽에 붙은 종이를 쾅 치며 소리쳤다. 종이에는 수몰, 보상금 산정 기준이 적혀 있었는데 논면 마직이 집 한 채 값으로 쳐도 도저히 새로운 삶을 꾸리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서울이나 청주에 나가면 땅값이 얼만데 이 돈으로 어디에 집을 얻으란 말이오. 그러게 말이오. 논밭 팔아도 그 값은 여기 시골에서나 통하지. 도시 나가면 집세도 못 낸다고. 시끌벅적한 목소리 사이에서 한 중년 농부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래도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 어쩌겠소. 그나마 다른 마을 사람들도 다 똑같은 처지니 우리만 억울해할 수도 없고. 하지만 이 말은 곧장 노인들의 반발을 샀다. 아니, 똑같다고 해서 억울하지 않다는 게 말이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아왔는데 한순간에 물에 잠긴다고 그냥 넘어가야만 한단 말이오? 노인의 목소리는 회관 천장을 울렸다. 그의 눈빛은 깊은 세월만큼이나 무거웠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생각에 잠겼다. 어릴 적부터 다니던 길, 장터에 가던 발걸음, 강가에서 놀던 기억, 그리고 영희와 함께 웃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정말 이 모든 게 사라져야만 하는 걸까? 그 무렵 영희의 집도 술렁였다. 영희의 아버지는 이미 결심한 듯 도시 이주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곳에선 더는 살 수 없다. 아이들 교육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다. 수몰되기 전에 미리 나가 자리를 잡아야 한다.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벌써 청주 쪽에 새 집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다더군요. 그러나 영희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녀는 수연과의 약속이 떠올랐다. 말이 잠긴다 해도 우리의 사랑까지 잠기게 두진 않겠다. 그 말이 아직 귓가에 선명했지만 현실은 너무 가혹했다. 가족과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녀의 가슴은 매일같이 무너져 내렸다.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은 다시 회관에 모였다. 이번에는 보상, 문제뿐만 아니라 선산 이장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조상묘를 다 파내고 이장하라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이오? 묘를 옮긴다고 해도 그 영혼이 따라오겠소? 그저 땅만 옮길 뿐이지. 노인들의 울분은 깊었다. 특히 선산을 지키는 걸 삶의 근간으로 삼아온 세대에게는 이장이란 곧 뿌리 뽑힘을 의미했다. 수연의 아버지도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말했다. 우리 집안 묘도 강가 언덕에 있다. 그곳에 내 아내도 잠들어 있지. 내가 그 묘를 파내고 떠난다는 건 내 삶을 파내는 것과 같다. 하지만 나라가 그렇게 정했다면 나 혼자 버틴다고 지켜낼 수는 없겠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체념은 모두의 가슴을 저리게 했다. 영희는 수연을 몰래 불러냈다. 강께는 초승달이 걸려 있었고 물결은 잔잔히 일렁였다. 수연아, 나는 정말 모르겠다. 아버지는 이미 도시로 나가자고 하시고 어머니도 그게 옳다고 하셔. 하지만 내 마음은 여기에 남아있어. 너랑 함께한 시간, 이 강, 이 마을이 다 내 삶인데? 수연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영희야, 세상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든 나는 너를 붙잡고 있을 거야. 하지만 네 마음을 억지로 붙잡을 수는 없다. 네가 가족과 함께 가야 한다면 나는 기다릴게. 이 물길이 바뀌어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영희는 눈물이 맺힌 채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강가를 바라보았다. 저 멀리에서는 이미 공사 준비로 흙먼지가 일고 밤하늘에는 굴착기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 장면은 마치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 같았다. 가을이 다가올 무렵 대전리 마을은 더 이상 예전의 고요한 시골이 아니었다. 회관 앞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람들이 모였고 마을 어귀에는 낯선 트럭이 드나들었다. 측량원들이 박아둔 말뚝은 하나둘 늘어갔고 그 위로 주홍색 페인트로 수몰, 예정선이라는 글자가 선명히 찍혀
있었다. 아이들은 그것을 장난삼아 밟고 뛰어다녔지만 어른들은 그 붉은 선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다. 나는 결심했어. 이주 신청을 하겠네. 한 중년 농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자 회가 나는 순식간에 술렁였다. 뭐라고? 그렇게 쉽게 고향을 버린다고? 버리는 게 아니라 살아야 하니까 그러는 거지.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려면 결국 도시로 나가야 해. 나라가 이렇게 밀어붙이는데 우리가 어쩌겠나. 그의 말의 절반쯤은 고개를 끄덕였고 나머지는 얼굴이 붉어져서 손을 떨었다. 박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힘껏 내리쳤다. 이 땅은 그냥 땅이 아니다. 조상들이 땀 흘려 일군 논밭이고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뼈를 묻은 곳이다. 이걸 버린다는 건 곧 우리 자신을 버리는 거다. 아무리 보상금을 준다고 해도 조상묘와 강을 대신할 수는 없어. 그 목소리에 많은 노인들이 함께 눈물을 훔쳤다. 하지만 젊은 세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아버지, 저희는 아이들 장래를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청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더 이상 장작불로 밥을 하고 흙길을 걸어 학교를 다니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도시로 나가면 아이들 교육도 좋고 생활도 편할 거예요. 순간 회관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또 떠나려는 이들과 남으려는 이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졌다. 그날 밤 수연은 마을 어귀에 세워진 말뚝 앞에 홀로 앉아 있었다. 붉은 선은 마치 그의 가슴을 가로지르는 상처 같았다. 그때 영희가 다가왔다. 손에는 작은 등불이 들려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걱정으로 물들어 있었다. 수연아, 아버지께서 이주 신청서를 내셨대. 수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정말 떠나야 한단 말이야? 영희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다. 아버지는 도시로 가야 산다고 하셔. 나도 가족을 버릴 수는 없어. 하지만 너랑 헤어지는 건 상상조차 하기 싫어. 수연은 그녀의 두 손을 꼭 잡았다. 영희야, 나는 이곳을 떠날 수 없다. 아버지와 어머니, 조상들이 계신 이 땅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네가 떠나야 한다면 난 너를 기다리겠다. 아무리 강물이 마을을 삼킨다 해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영희의 눈물이 손등 위로 떨어졌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지만 등 뒤에서 들려오는 굴착기에 굉금이 그 순간을 가차없이 갈라놓았다. 밤에도 공사는 멈추지 않았고 불빛은 별빛을 대신해 마을을 뒤덮었다. 며칠 뒤 첫 번째 이주 가족이 마을을 떠났다. 소박한 살림살이를 가득 싣은 트럭이 흙길을 벗어나자 남은 이들은 말없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어떤 이는 손을 흔들었고 어떤 이는 눈물을 닦았다. 남아있는 사람들의 가슴 속엔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체념이 교차했다. 수연의 아버지는 저녁상에서 무겁게 말했다. 이제 곧 우리 차례도 올 게다. 나는 끝까지 남고 싶지만 네 어머니 묘도, 조상묘도 다 파내야 한단다. 그게 참을 수 없이 서글프구나. 수연은 대답하지 못한 채 밤만 뜨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영희의 얼굴이 떠올랐다. 정말 헤어져야 하는 걸까? 아니면 나도 떠나야 하는 걸까? 밤하늘에 달빛이 흐릿하게 비치는 사이 강물은 이미 불어나 있었다. 물가에 서 있던 나무들의 뿌리가 드러나며 휘청였고 사람들은 수몰의 징조를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대신 멀리서 울려 퍼지는 기계음이 마을을 덮었다. 홀레지나 3편 예고 멘트. 마침내 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떠나는 사람과 남으려는 사람, 그리고 갈라질 수밖에 없는 사랑. 대전리 사람들의 운명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 다음 화 3부 이주의 갈림길에서 이어집니다.